반갑습니다. 형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제 방송 찾아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새로운 한 주 잘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프리카로 봐주시는 형님들은 추천이나 즐겨찾기 부탁드리고 이따가 유튜브로 보시게 된 분들도 구독이나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클리블랜드 대 캔자 경기인데 이게 더블 헤더일 거예요 아마. 그래서 1차전에는 클리블랜드가 불펜데이를 쓸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는 칸티오라고 적어놨는데 그 이제 닉 샌들린이 오프너로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긴 이닝을 더 바란다면 칸티오가 아마 쓰임새가 있을 거다 뭐 이런 건데 칸티오는 콜업된 이후에 이렇게 별로 못했습니다. 그냥 8.47에다가 볼넷 많이 주고 홈런 많이 맞고 그냥 메이저리그에 지금 어울리지 않는 수준의 선수라고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오늘 클리블랜드는요 마운드에 문제가 있다. 그리고 캔자시티의 레이건스 다들 아시다시피 좌안으로서 이제 폭발적인 구속 바탕으로 잘해주고 있는 선수인데 사실 요즘에 4경기 동안 뭐 3.00이다 피홈런 조금 있다 하면서 요즘에 솔직히 말해서 막 엄청 좋을 때 모습은 아니긴 해요. 그렇긴 해도 사실 선발로서 레이건스가 나오면 나쁘지 않다고 봐야 됩니다. 올 시즌도 홈이랑 원정 차이, 홈에서는 3.83, 원정에서는 2.70으로 이렇게 좀 원정에서 좋은 모습도 있고 그런 것들도 기억이 나고 요즘에 뭐 삼진 페이스라든지 뭐 이런 것들 다 괜찮습니다. 레이건스는요. 아무래도 선발상의 우세는 레이건스를 지켜봐야 된다. 클리블랜드랑 캔자 맞대결이 캔자가 4대2 정도로 꽤나 많이 잡았습니다. 이게 클리블랜드가 한동안 빠따가 정말 안 터져가지고 한 7경기 구간 동안 1승 6패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2경기 연속으로 승리하긴 했었어요. 그나마 클리블랜드가 안 좋은 분위기를 조금 벗어던지긴 했다 이런 게 있는데 그렇다고 캔자 분위기가 나쁜 것도 아니었었고 뭐 최근에 필라델피아한테 2연패 하긴 했지만은 그 전에 막 한 8승 1패 달리고 있었나? 막 그런 구간도 있었어요. 얘네는요. 딱히 뭐 분위기적으로는 캔자가 그렇게 크게 밀릴 것도 없다 이런 생각도 있어가지고 선발 쪽에 이렇게 좀 차이가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들이 들어가지고 배당 대비 캔자가 좋아 보이고요. 언더오버는 일단 칸티오가 나온다면은 오바 생각도 조금은 납니다. 이거는 레이건스 역시 요즘에 피홈런도 꽤 있고 방어율조차 아주 안정적인 수준까지는 아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보려면 오바를 보는 건데 좀 애매하죠 언더오버는요. 필라델피아 대 휴스턴 경기. 자, 잭 휠러 요즘에 좋아요. 4경기 동안 1.73, 뭐 피홈런이나 볼넷 적은 거. 그냥 휠러는 이런 홈런의 장점이 있는 팀들 얘네들한테 쳐맞는 거 말고는 어지간해서는 잘 안 털려요. 제가 여러 차례 올 시즌 내셔널리그 사이영이 좀 이제 세일이 거의 가까워졌다 이런 얘기들 했지만은 여전히 스탯상으로는 힐러 역시 아직까지 끝난 건 아닌 셈이에요. 최근 분위기도 좋은 셈에 있고 홈에서도 비교적 낮기도 하고요. 오늘 상대인 로네 블랑코 사실 최근 분위기가 좋지는 않습니다. 6경기 동안 이렇게 특히 좀 볼넷도 많고 휴스턴이 이제 헌터 브라운이랑 로네 블랑코가 선발진의 기준이었다가 요즘에는 블랑코 자리를 프레모 발데즈가 가져갔다. 제가 그런 말씀도 많이 드릴 것 같은데 그냥 요즘 성적이 이래요. 한창 좋을 때에 비해서는 많이 내려왔습니다. 사실 필라델피아가 최근 3경기 동안 빠따가 되게 터지고 있습니다. 캔자 상대로 11안타, 18안타, 16안타. 엄밀히 말하면은 지금 필라델피아 최근 10경기 동안 캔자시티와의 시리즈에서 전부 다 2자릿수 안타 그리고 워싱턴과의 4연전 모두 다 2자릿수 안타 이랬는데 중간에 애틀랜타와의 시리즈에서 3경기 동안 5안타, 5안타, 3안타 이래가지고 필라델피아는 지금 빠따 기복이 무슨 시리즈 단위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워싱턴 시리즈 때 잘 치다가 중간에 애틀랜타 시리즈 때 존나 못 치다가 그러다가 또 캔자와의 시리즈 때 갑자기 또 잘 치고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필라델피아 빠따가 좀 가늠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긴 합니다. 어쨌든 직전까지의 분위기는 좋았었고 최근 좀 뭉뚱그려가지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빠따 분위기가 나쁜 셈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이제 걱정되는 점은 홈런이나 볼넷이 좀 적은 점들 이런 게 거슬리기는 하더라고요 저는요. 뭐 휴스턴은 사실 지금 빠따적으로는 별로 할 말은 없습니다. 기억나는 거는 볼티모어한테 역전패 당한 것만 기억이 나네요. 휴스턴 요즘에 뭐 원정에서도 홈런 조금 나아지고 이런 것들은 있는데 필라델피아가 조금 더 완성도는 높다고 생각은 되네. 올 시즌 필라델피아는 홈에서 42승 23패 원정보다는 확실히 홈에서 좋은 모습이 많이 있는 팀이기도 하고 그냥 요즘에 빠따 분위기도 좋고 내일 선발상으로도 필라델피아가 앞선다 이런 것들 때문에 저는 필라델피아 사이드로 좋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피츠버그 대 컵스인데 이 경기는 저는 도망갈 거예요. 되게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요즘에 켈러 지금 최근 10경기로 보면요 4.85 정도로 애매하거든요. 근데 직전 경기 가장 최근 경기는 7이닝 무실점이었다. 근데 그 전에 3경기 동안 4이닝 무실점 한번 4이닝 7실점 5이닝 8실점 이런 식으로 오락가락이 너무 심해요. 지금 뭐 홈이나 원정에서의 어떤 뚜렷한 것도 안 보이고 최근 10경기 중에
막 그냥 엄청 섞여 있어. 잘하다가 못하다가 잘하다가 못하다가. 퀄리티 스타트 플러스를 4번이나 했는데 이 와중에 4실점 이상, 4실점, 6실점, 7실점, 8실점 이렇게 실망스러운 경기도 4번이나 내요. 오락가락이 너무 심하네요, 켈러가 지금. 그래서 뭐 제아모리 올 시즌 켈러가 홈에서 2.58, 원정 4.81로 홈에서 좋은 모습이 있다. 뭐 이런 부분들을 꼬집는다고 하더라도 너무 오락가락이 심하다 보니까 그냥 켈러는 일단 분석이 안 되는 와중인 것 같고요. 타이오는 최근 5경기 동안 안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피홈런이 많이 늘었고 여전히 제구는 좋은데 피홈런이 많이 늘었고 방어율 자체가 별로 안 좋아요. 그래도 타이오는 올 시즌 내내 좀 꾸준했던 면모도 많이 있고 그래가지고 얘를 좀 버리기도 아까워. 또 근데 빠따적으로 들어가면은 피츠버그보다는 컵스가 나아. 타이어상으로나 여러가지 면모가. 그래도 요즘에는 한창 컵스가 못 치다가 최근에 4경기 동안 3경기 정도 2자릿수 안타 기록하기도 하고 뭐 이런 것도 있어요. 피츠버그는 이제 연패 이후에 나름대로 잘 쳤지만은 9경기 동안 1자릿수 안타에 그쳤고 어제 뭐 10안타 치고 4득점 내가지고 승리는 했는데 전반적으로 빠따는 뭐 물론 어느 한쪽에 편을 들 건 아니지만은 되게 애매합니다. 저는 굳이 가라면은 그냥 오바 정도는 봐요. 오바 보는 거는 일단 타이온이 못 믿었고 켈러 홈에서 좋지만은 요즘에 오락가락이 너무 심하다. 컵스가 최근 이제 5경기 동안 계속해서 8.5 기준 오바가 나왔다. 뭐 이런 것도 있지만은 굳이 가자면 오바고 그냥 어지간해서는 패스하는 게 답이라고 봅니다. 일단 워싱턴 대 양키스 경기, 야, 이것도 사실 어제 양키스가 백투백투 백홈런을 쳤거든요. 소토, 저지, 그 전까지 양키스가 너무 빠따를 못 쳤었어요. 어제는 잘 쳤지만은 그 전까지 막 8경기 동안 1자릿수 안타에 그치고 막 5안타 경기가 4번씩 되고 이러니까 4안타 경기도 있고 양키스가 빠따적으로 되게 못했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어제 한번 잘하긴 했지만은 그게 일단 거슬리고요. 이 미첼 파커 그 전에 6경기 동안 8.25로 존나 못했었습니다. 갑자기 직전 경기에선 7이닝 실점으로 잘하고 홈에서 2.82, 원정 5.98로 홈이랑 원정 편차가 심한 편인데 홈에서 최근 3경기 동안 7이닝 먹고 6.1이닝, 6이닝 이렇게 먹어가지고 실점이 한 점밖에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파커 역시나 좀 분위기가 안 좋았는데 최근 들어서는 회복하는 모양새다. 그런 게 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만만치가 않다는 거고 볼넷이라든지 피홈런이나 나름대로 봐줄만 합니다. 신인 투수 치고는요. 또 한편으로 양키스의 코르테스 역시 얘도 6경기 동안 9.26으로 안 좋았는데 최근 2경기 화싹이랑 클리브란한테 전부 7이닝 무실점으로 나름 잘했어요. 흐름상으로 마운드의 흐름상으로 둘 다 못하다가 잘해진 셈입니다. 아까 제가 양키스 빠따 얘기를 했는데 워싱턴도요 최근 10경기 중에 6번이 2자릿수 안타였습니다. 그래갖고 최근 10경기에 2할 오픈 9리 이렇게 치고 있거든요. 맨날 말하지만 워싱턴 역시 뭐 애들 많이 팔고 레인 토마스 같은 애들 팔고 불펜 많이 내주고 하면서 시즌을 던진 셈인데 근데도 이 새끼들 꽤 치거든요. 그래서 선발 역시 애매하고 또 근데 한편으로 양키스가 올 시즌 홈보다 원정에서 훨씬 잘했습니다. 원정에서 41승 25패로 아마 원정에서 가장 많은 승리를 거둔 팀이 양키스일 거예요. 뭐 이런 생각도 나고 참 뭐 이것저것 얘기하자면 할 말이 많은데 이거 역시 무난하게 양키스 오기는 조금 까다롭다. 그냥 코르테스의 요즘 활약 생각하고 양키스 보실 분들 보시면 좋은데 저는 배당도 별로라고 생각을 하고요. 굳이 따지자면 저는 9.5 기준 언더인데 애매하다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다음 보스턴 대 토론토 경기 닉 피베타랑 베리오스가 붙는데 고무적인 거는 일단 피베타는 최근 안 좋습니다. 5경기 동안 매경기 2피홈런씩 맞았어요. 최근 5경기 때. 그래갖고 5경기 때 10피홈런 제구는 괜찮은데 7.50으로 이런 피홈런이 바탕이 되는 점수를 너무 많이 허용했다 피베타가. 올 시즌 뭐 105이닝 동안 23피홈런이니까 확연하게 피홈런 페이스가 안 좋은 편에 있고요. 그리고 베리오스 이 친구 역시 올 시즌에 리그에서 지금 2번째로 많은 피홈런을 맞은 투수거든요. 그래도 최근 5경기 동안 2.73 5피홈런이긴 해도 뭐 삼진 같은 거 잘 잡고 볼넷 많이 안 주고 베리오스도 요즘에 좀 그 볼넷 페이스가 괜찮아요 나름대로. 그리고 이 최근 5경기 중에 4경기가 7이닝을 먹은 것 같습니다. 7이닝 2실점 3번 7이닝 2실점 1번 이런 식으로 확연하게 이제 베리오스다운 피칭이 나오거든요. 이닝 많이 먹어주고 무난하게 막아주고 이런 좀 좋은 모습이 많이 보여 베리오스는. 그래서 일단 선발상으로는 토론토 쪽에 우세를 들어주는 게 맞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 밑에 있는 부분들 전부 다 최근 2달 정도로 업데이트를 했다고 했는데 보스턴이 빠따는 꽤 잘 쳐요. 근데 엄밀히 말하면 좀 하락세에 있고 토론토는 이런 최근 2달 동안 조금 치네 상승세에 있기도 하고 두 팀 다 불펜
불펜은 되게 별로라는 생각이 있는데 보스턴이 좀 연투가 많이 있어요. 마운드 이런 불펜상으로도 토론토 쪽에 이점이 있다. 그러니까 선발이나 이런 불펜 쪽은 토론토 쪽이 가져갈 만하다는 거거든요. 더구나 요즘에 보스턴 빠따 6경기 연속으로 한 자릿수 안타. 올 시즌 보스턴이요, 작년에는 이제 원정보다 홈에서 잘 쳤거든요. 타율이 한 3푼가량 차이가 날 정도로. 올 시즌에는 사실 뭐 타율은 큰 차이는 없는데 기록이 홈에서 29승 35패, 원정 38승 27패로 홈에서의 기록이 안 좋습니다, 보스턴이요. 페네이 파크에서 많은 승리를 챙겨가는 건 아니다. 어쨌든 토론토가 최근에 이 1004회 시리즈도 수입도 하고 6경기 동안 5승 1패 구간이기도 해요. 분위기 자체는 보스턴보다는 토론토가 낫다는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두 투수 모두 다 상대팀에 대한 이런 전적 같은 것들이 그렇게 막 좋지는 못하더라고. 히베타는 홈에서 토론토를 상대했을 때 통산 7.22로 안 좋았었고, 베리오스 역시 그 이제 통산 페네이 파크 원정에서는요 5.54로 좋지는 못했다. 뭐 옛날 얘기도 많고 하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거 배당 대비 토론토의 플랜이라든지 9.5 기준 오바 이런 쪽으로 생각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제 미네소타 대 애틀랜타 경기. 제가 이제 베일리 오버는 칭찬을 되게 많이 썼어요. 그냥 뭐 지금 승수도 그렇고 최근에 이제 10경기 동안 뭐 2.15 그 가운데 뭐 이닝도 많이 먹어주고 그냥 화려하지는 못하더라도 그래도 꾸준하게 이닝 잘 먹어주고 실점 많이 안 주고 그런 투수입니다. 가끔 가다가 올 시즌 첫 경기 때 막 1.1이닝 8실점 그 다음에도 한번 거하게 실점했던 적이 몇 번 있는데 그런 거 말고는 몰아가지고 개첨할 때 말고는 어지간해서는 되게 잘해주는 투수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최근 6경기만 봐도 이렇게 2.03 정도에다가 볼넷이 조금 있었지만 피홈런 많이 안 맞고 그냥 이런 투수예요, 베일리 오버는. 특히나 요즘이 참 안정된 구간에 있다. 이런 칭찬을 해볼 만한 것 같고 또 홈에서 2.78, 원정 4.08로 홈에서 괜찮다. 이런 얘기도 해볼 만한 합니다. 반면에 이제 맥스 프리드는 얘도 이제 최근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최근 4경기 동안 그 전에 한 달 정도를 쉬고선 복귀를 한 거였었거든요. 복귀 이후에 3경기 동안 7.90이었는데 직전 필라델피아전은 7이닝 2실점으로 잘 버텼다. 어쨌든 프리드도 좀 안 좋은 흐름을 뒤로 하고 직전 경기 때도 회복을 했다는 거기는 해요. 하지만 올 시즌의 프리드는 기록도 말해주기도 하고 예년에 비해서는 많이 별로죠. 옛날엔 진짜 볼넷도 많이 안 주고 피홈런 적고 이랬었는데 한창 좋을 때보다는 작년부터 해가지고 조금 흔들리는 와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프리드는요. 한창 이제 애틀랜타에서 되게 돋보였던 시기 그럴 때보다는 조금 아쉬운 면이 두드러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에 아까 제가 잠깐 말했지만 애틀랜타가 최근 이제 한 7경기 정도 7경기 동안 전부 다 7.5 기준으로 언더였었거든요. 엄밀히 말하면 10경기 중에 7.5 기준으로도 오바가 한 번밖에 없어요. 그 정도로 참 언더팀의 기운이 많이 나는데 전부 다 빠따는 안 터졌습니다. 애틀랜타가 속 시원하게 홈런쇼를 한다든지 이런 경기가 천사한테 한 번 그때 말고는 전부 다 7.5 기준 언더였었거든요. 더구나 오늘 경기 회복한 프리드 아까 말했다시피 베일리 오버 요즘에 참 믿을만하다. 뭐 미네소타 빠따도 한 번씩 14안타 18안타 이렇게 갈겨줄 때가 있는데 어지간해서는 7.5 기준으로도 언더가 되게 많은 팀이죠. 그래서 그냥 언더 가는 게 제일 편하지 않나 싶기는 해. 이렇게 지표상으로는 미네소타 승도 보기는 봅니다. 저번에 뭐 베일리 오버가 나왔을 때 나름대로 얘는 잘해줬는데 불펜에서 고장이 난다든지 이런 것들도 겪기는 했는데 그래도 지금 상태의 애틀랜타 빠따라면은 좀 길게 가면은 그래도 미네소타를 볼만도 하겠다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저는 미네승에다가 언더 이렇게 좀 보겠습니다. 다음 세인트루이스 대 샌디에고 경기 이거도 쉽지는 않죠. 바스케스가 나오는데요. 부상자방당 갔다가 마이너리그 리앱 등판에서 2경기 동안 12.27 피홈런 3방 뭐 삼진이나 볼넷 같은 거 별로 없었고 이닝 대비 피홈런도 많고 볼넷도 꽤 있는 셈이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샌디에고 선발 로테이션 가운데는 바스케스는 좀 좋지 못한 판단이라고 봐야 되겠죠. 요즘에 와일드론도 흔들리고 그러고 있는데 바스케스는 다른 애들 잘하고 있는 머스그로브라든지 뭐 시즈, 마이클 킹 이런 애들이 나올 때보다는 확실히 바스케스가 나오는 샌디에고 일단은 마운드가 가볍다 이런 생각은 조금 드네요. 뭐 깁스는 제가 맨날 말하지만 별로 얘기할 건덕지가 없습니다. 매 시즌 적당히 이닝 잘 먹어주고 올 시즌은 좀 실점도 많은 편이기도 하고요. 예년에 비해서도 뭐 홈런이 조금 줄었다 볼넷 여전히 잘 안 준다 이런 게 있긴 하지만은 그냥 4점대 초중반이 어울리는 그런 투수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딱히 큰 얘기는 할 게 없는데 그냥 뭐 제가 드는 생각은 뭐 그냥 오바 정도? 일단 바스케스가 조금 리스크가 있어 보이고 요즘에 샌디에고 빠따가 잘 터지는 편은 아니고 막 그 8, 9회 때 잭슨 메릴이 막 홈런 많이 쳐가지고 뭐 승리도 가지고 오고 그럴 때도 많이 있는데 그냥 지금 샌디에고도요
한창 좋았을 때만큼 후반기 기준으로 애리조나랑 더불어서 샌디에고가 많은 승리를 가져가고 그럴 때가 있었는데 샌디는 조금 처진 느낌이 나죠. 되게 애매한 경기입니다 이거는요. 9.5 기준으로는 오바보고 있긴 한데 그 밖에는 별다른 생각은 많이 안 들었던 것 같아요. 어려운 경기인 것 같습니다. 다음 경기는 화싹 대 디트로이트. 보시다시피 둘 다 조금 이렇게 좀 대체 선발들이 나오는 셈입니다. 디트로이트의 타이 매든이라는 선수는 이번이 그 이제 데뷔 등판이에요. 눈에 들어오는 거는 최근 마이너리그 4경기 동안 23.1이닝에 삼진을 37개나 잡았다는 거. 스토프 능력이 있는 게 제일 두드러집니다. 그 와중에 볼넷도 많이 안 주고. 근데 방어율이 5.84야. 그 이제 매든이 속했던 이제 마이너리그 거기가 평균 이제 자책점이 5점대인 리그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투수들의 평균 자책점이 다 높은 리그예요. 그러니까 마이너리그 중에서도 이런 그 지구가 있다 보니까 그 자책점만 보고선 판단하기가 뭔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확실한 거는 23.1이닝 동안 삼진을 37개나 솎아내고 볼넷 지표도 좋습니다. 볼삼비도. 이런 스토프 능력은 돋보이는 친구겠구나. 그 정도의 예측만 가능할 것 같아요. 이 와중에 데이비스, 마틴, 뭐 방어율 자체는 괜찮습니다. 5경기 정도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한 2번 정도는 6이닝 먹고 5.2이닝 먹고 이런 적이 있긴 했지만은 전반적으로는 많은 이닝 소화도 어렵고 아쉬운 면이 많이 좀 보이죠. 볼넷도 많은 셈이고 어느 한쪽의 편을 들어주긴 어렵습니다만은 결국에는 길게 가면은 맞대결상으로 올 시즌 화싹 대 디트로이트 1대8로 디트로이트가 많이 이겼고 처음에 이제 4승 정도는 전부 다 한 점차 승리였거든요. 디트로이트가 중간에 한번 화싹이 이기고 이후에는 화싹이 4경기 연속으로 디트로이트가 4경기 연속으로 마헨을 달리고 있다. 뭐 이런 것들도 보입니다. 요즘에 빠따도 디트로이트가 좋은 시점에 있죠. 엄밀히 말하면 화싹 최근 그 8경기 동안 또 1승 7패 이러고 있기도 하고 요즘 디트로이트 빠따가 좋다. 디트로이트 이런 불펜 요즘에 많이 올라왔다는 소리도 많이 했었고 저는 배당 대비 물론 이 친구 마이너리그 기록밖에 없기 때문에 메이저리그 첫 등판이기 때문에 그렇게 믿을만 하진 않지만은 어쨌든 올 시즌에 화싹 31승 100패입니다. 100패. 화싹의 108년 연속 역사 속에서 가장 못하는 시즌이 올 시즌이에요. 화싹은요. 그리고 디트로이트 65승 66패. 화싹의 2배 달하는 승수를 가져가는 팀이다. 뭐 이런 것도 말씀드렸던 것 같고 디트 쪽 보면 편하기는 해요. 거기다가 이 매든 역시 첫 경기 때 털릴 수도 있다는 점 이런 거 생각하면은 오바도 가볼 만한 것 같습니다. 다만 최근에 두 팀 다 8.5 기준으로 언더가 조금 많았다는 것들 이런 것들도 기억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에 콜로라도 대 마이애미 경기인데 펠트너가 부상자 명단에 갔다가 복귀를 한 거거든요. 사실 부상자 명단 가기 전에 펠트너는 조금 잘했었어 나름대로. 그 전에 3경기 동안 19이닝 먹어주면서 7실점 6이닝 3실점 6이닝 1실점 7이닝 3실점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 잘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어깨 부상 때문에 그 부상자 명단에 간 건데 가장 최근 마이너리그 등판에서는 2.2이닝 동안 12.27로 피안타가 조금 많았다. 이런 것들이 보이긴 하더라고요. 주자도 조금 쌓은 편이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과연 올 시즌 펠트너가 생각보다 1승 10패에 5.00 이런 기록보다는요 내용은 괜찮았거든요. 근데 마침 잘하다가 어깨 부상 때문에 마이너리그 내려갔었고 마이너리그 리앱 등판 자체도 좋지는 못했다. 그래서 내일은 이런 기대감이 조금 떨어지는 와중에 있다고 보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에드워드 카브레라 저는 맨날 이 친구가 볼넷도 많이 주고 피홈런도 많다. 기록상으로도 사실 펠트너보다 나을 건 없어요. 그러기는 한데 요즘에 조금 잘했었습니다. 최근 2경기는 존나 못했어. 8.10으로 안 좋았는데 그 전에 5경기 동안 27이닝 2.00 피홈런 2방 이런 것들이 좀 돋보였었어요. 안정감을 찾아가는 와중에 최근 2경기가 안 좋았었다. 이런 계산이 좀 섭니다. 근데 뭐 에드워드 카브레라는 통상으로 봤을 때 오늘도 이제 쿠어스 필드잖아요. 쿠어스 필드에서의 강점도 있다. 2경기 동안 12이닝 2.25로 콜로라도에서는 기억이 전부 좋았었어요. 에드워드 카브레라는. 그리고 콜로라도 애들한테도 43타석에 1, 2호 정도로 피안타율이 상당히 낮다. 물론 오늘은 콜로라도가 이제 홈이기도 하고 쿠어스이긴 한데 상대 전적도 좋고 기록도 좋다. 이런 얘기는 해볼만한 것 같네요. 어제도 사실 마이애미가 진짜 컵스 상대로 뜬금 승리도 하고 이랬었잖아요. 제가 뭐 몇 번 마이애미나 그 또 워싱턴 이런 애들은 선수도 많이 팔고 했지만은 생각보다 못 치진 않는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었는데 내일도 그냥 마이애미 승이라든지 좀 오바 같은 거 보면 편해 보입니다. 에드워드 카브레라가 얼마나 긴 이닝을 먹을지는 모르겠지만은 마이애미 역시 최근에 불펜이 3.61에서 2주 만에 4.03까지 떨어지기도 하고 콜로라도는 여전히 거의 뭐 끝에서 2번째 수준의 그 이런 불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이애미 승리라든지 10점 오면은 오바도 괜찮아 보여요 저는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애틀 대 템파베이 경기. 지금 이제 템파베이가 원래 후반기 기준으로 메이저리그 유일 2점대 평균 자책점인 팀이었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다저스와의 시리즈에서 점수도 많이 뺏기고 하면서 이제는 그런 기록들이 없어졌습니다. 3점대 방어를 보이고 있는데, 근데 그 와중에 라이언 페피오는 최근에 복귀해가지고 잘하고 있죠. 7월달까지 등판하다가 한 달 정도 쉬고, 그리고선 이제 8월 중순에 복귀를 했는데, 복귀하고 나서 애리조나전 5.1이닝 2실점, 오클랜드전 6이닝 2실점으로 나름대로 괜찮았었어요. 그래서 최근에 페피오는 복귀 이후에 2경기 정도는 괜찮게 해주고 있다, 이런 것들 보이고, 브라이스 밀러도 잘하는 구간이 있었습니다. 8경기 동안 2.09에 달하는 이런 기록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근데 이제 직전 경기에서 다저스한테 4이닝 동안 2실점 맞으면서 피홈런 2번 맞고,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아쉬웠었죠. 어쨌든 올 시즌 홈에서는 2.09, 원정 4.75, 그래도 홈에서 좋은 모습은 꾸준했습니다. 사실 뭐 요즘에 또 필라델피아한테 한번 4.1이닝 동안 4실점 하는 홈에서 약간 추태도 있기는 했는데, 어쨌든 홈 브라이스 밀러 전반적으로는 그래도 작년에 비해서도 그렇고 좋은 활약을 해주고 있다고 보는 게 맞아요. 그래서 지금 마운드상으로는 둘 다 좀 괜찮은 애들이 나오는 셈이다,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여러 번 말했지만 시애틀에 빠따 믿지 못하는 팀입니다. 어쩌다가 한번 가끔 잘 칠 때가 있지만은 대부분은 못해요. 근데 이제 템파베이 최근에 다저스와의 시리즈도 그렇고 7.5 기준으로 지금 4경기 동안 뭐 오바 게임도 하고 이랬었거든요. 직전 경기는 좀 언더가 낮지만은 선발도 나름대로 봐줄만 하고, 오늘 구장 시애틀의 세이프코 필드 리그에서 파크 팩터상으로 가장 이제 투수 친화적인 구장인 셈이고, 홈 브라이스 밀러다, 시애틀의 빠따다, 이런 거까지 생각하면은 그냥 언더 보면은 제일 편한 경기긴 하거든요. 근데 템파베이가 요즘 조금 치고 있는 게 걸린다, 그거 말고는 별 생각은 안 드네. 브라이스 밀러 한 경기 직전 경기 때 털린 거 이런 거 말고는 별로 얘기거리는 없는데, 저는 그냥 언더 가는 게 제일 나아 보여요, 이 경기도. 자, 칼리아리 대 코모 칼치오. 제가 지난번에도 코모 칼치오는 승격팀 치고는 꽤나 영입을 많이 했다는 소리를 했었어요. 바르셀로나에서 세리 로베르토, 라파엘 바란 왔습니다. 라파엘 바란, 페페 레이나, 그 레이나 맞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로마에서 이제 벨로티, 그 밖에 뭐 가브리엘 스트레페자라든지 골다니가라든지 도세나, 좀 알만한 이름들이 좀 있어요. 알베르토 모레노도 그렇고 아우데로 골키퍼도 그렇고. 생각보다 돈은 많이 썼거든요, 이번에. 이제 돈 쓴 거 보면은 이거 좀 베테랑 자원도 많고, 근데 이 중에 바란도 부상이고 꽤나 부상자도 많기는 할 거예요. 과연 팀이 제대로 빚어질 수 있냐, 나름대로 네임밸류는 괜찮아 보이는데 제대로 빚어질 수 있냐, 이런 것들은 조금 문제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칼리아리는 큰 역임은 없었는데, 이 경기에서 제가 눈여겨보는 점이라면은 칼리아리가 홈이라는 점이 조금 걸려요. 그 사르데냐 섬이 이탈리아로 치면 약간 제주도 포지션이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지난 시즌 초반부터 이렇게 한 긴 기간 동안 원정에서 승리가 없는 구간들이 있었거든요. 그나마 오늘은 홈이다. 지난 시즌에 원정에서는 2승밖에 없었고, 지난 시즌 홈도 살짝 보겠습니다. 한 6경기 연속으로 무패 행진 달리고 홈에서는 그 뒤로도 이렇게 잘 안 지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칼리아리는 홈이랑 원정 격차가 꽤나 있는 팀이다, 이거를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배당 대비 저는 이거는 뭐 칼리아리 쪽을 못 볼 건 없다, 나름대로 홈에 이점이 있는 칼리아리냐, 개인적으로는 아직까지 코모 칼초가 글쎄요, 세리아에서 뭔가 빚어진 모습 이런 것들은 보여주긴 좀 어렵다고 봐가지고 저는 칼리아리 쪽으로 선택해 보도록 하고, 뭐 사실 무승부나 햄무 같은 고배당 같은 것들도 나쁘진 않을 것 같기는 했네요, 저는요. 유벤투스 대 베로나인데, 유벤투스 오늘 예상 라인업 같은 건데, 전반적으로는 뭐 이렇게 은방블라라든지 캄비아소 이런 애들을 쓸 정도로 유벤투스의 라인업이 다소간에 좀 가볍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좀 유벤투스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와, 유벤투스가 이렇게나 생소한 애들이 많냐, 1라운드 때 이 은방블라라는 애들도 꽤나 잘했었고 나름대로 잘 돌아가긴 했었어요. 직전 경기 때 헬라스 베로나는 얘네들도 뭐 제가 라인업 같은 것들을 얼추 살폈었어요. 나폴리전에 3대0으로 이기는 거 보면서. 근데 이제 뭐 영입생인 모스케라가 뭐 2골이나 터뜨리고 전부 다 좀 역습 상황에서 많이 좀 이득을 봤거든요. 근데 이 모타 감독 같은 경우는 극단적으로 라인을 높이는 편까지는 아닙니다. 비교적 저는 유벤투스가 원정이기는 해도 모르겠어. 헬라스 베로나의 전력이 지금도 보면은 작년에 이게 뭐 두다라든지 다비도비치, 뭐 몬디포 골키퍼 이런 애들은 많이 기억이 나는데, 대부분이 영입생들도 좀 많고 면면이 많이 바뀌었어요. 제가 누누이 말했지만 헬라스 베로나는 재정난 때문에 애들도 많이 파이고 했었다, 지키지도 못하고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끝까지 좀 전력 파악이 잘 안 돼. 그런 게 어둡기는 한데요. 그래도 뭐 유벤투스 승 쪽을 못 볼 건 없을 것 같네요. 다만 이제 걱정되는 거라면 유벤투스 역시 유벤투스가 영입은 되게 많이 했거든요.
뭐 니코 곤잘레스 같은 데도 사오고 폰세이상 아들도 이제 거의 뭐 거피셜이 떴다 뭐 이러고 있는데 아마 오늘에는 등록이 안 돼가지고 못 뛸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시즌 초반에는 이런 그 선수들의 영입이나 방출 문제 때문에 등록상의 문제로 전력이 100%가 가동되지 않는 팀들이 많다. 그래갖고 이변이 많이 나오거든요. 이 점은 여러분들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